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상호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지금 밖에 보시다시피 눈도 내리고 있는데 해를 돌고 돌아 맨날 나오는 주제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겨울철에 발생하는 결로와 곰팡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습한 공기랑 차가운 온도가 만나서 생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습한 환경과 차가운 온도가 만나는 곳에는 거의 결로 혹은 곰팡이가 생긴다고 보면 되세요. 이제 보통 우리 집 안에서 생기는 부위를 보면 모서리 부분, 옛날 구옥 같은 경우 이제 모서리 부분에 좀 많이 생기고, 최근에 지어진 신축 주택, 신축 아파트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어디 많이 생기냐, 이중창 부분에서 많이 생기죠. 그 이중창 중에서도 창의 아랫부분에 많이 생기고요, 내창보다는 외창에 많이 생기고, 외창의 실내 쪽에 결로가 가장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로 닦지 않으면 실리콘 주변에 곰팡이 덕지덕지 피는 거 아마 겨울을 한 번이라도 지내신 분이라면 다 공감하실 얘기 같아요. 결로 그 자체로는 사실 별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은데 재산상의 피해가 있겠죠. 일단 뭐 예를 들어 창문에 젖어서 그냥 젖어 떨어진 다음에 마른 거면 상관이 없겠는데, 결로가 너무 심하면 막 벽이 다 젖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겨울에 누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비가 막 거의 가뭄 수준이었는데 누수래요. 그럼 수도가 터졌나? 그걸 봐도 아니어서 보니까 결국 결로가 너무 심해서 그걸 누수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결로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게 결로를 방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 결로로 인해서 창문 같은 경우 결로수가 이제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창문에 있는 실리콘들을 계속 건든단 말이죠.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서 그 창문 공간은 굉장히 습해지는 환경이 되고 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2차로 이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위험 조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고, 실제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창문 실리콘이 있는데 막 검은색 동그라미들 막 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곰팡이 발생 위험이 현저히 이제 2차 피해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곰팡이가 사실 성인한테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건데, 이게 아무래도 노약자 나 애기들한테는 더 치명적으로 발생하고 정말 극단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로는 사실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결로가 하자인 경우랑 하자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자로 보려면 일단 건축이니까 이것도 어쨌든 두 가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설계하자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시공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설계하자를 판별하는 방법은 신축주택에 만약 결로가 발생한다 그러면 설계하자에서는 당연히 단열이 끊겨져 있는 곳에는 결로나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열이 끊겨져 있는 곳이 도면에 있었는지 그걸 좀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단열재가 연속되지 않고 끊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단열재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1m 정도 된다면 이제 그거는 단열재가 이어져 있다라고 봐서 그거는 이제 설계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실 단열재가 끊겨져 있는 곳, 열교라고 하죠. 서멀 브릿지. 이 서멀 열교가 발생하는 곳은 신축 빌라라고 하면 4층에 우리 1조사선 생기면서 테라스가 생기잖아요. 천장이 내단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외벽은 외단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내외 단열이 교차되는 곳이 주로 열교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결로 곰팡이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설계하자라고 볼 수 있고요. 시공하자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모두 다 면밀하게 이제 감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기밀 성능을 완벽하게 설계해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공사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생겨서 벽면이나 창문에 결로가 생긴다. 그거는 이제 시공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용자의 제실 환경에 따라 다른데요.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집에 가습기가 막 엄청 빵빵하게 틀어서 실내 상대 습도가 막 70에서 80%까지 높아진 상태에서 막 결로가 생겼다. 그런 거는 사실 시공하자, 설계하자라고 묻기는 어렵고, 사용자가 실내에 너무 과습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게 외벽면의 차가운 외기랑 만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실내에는 온습도계 같은 거를 사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 밖에 안 하니까 꼭 하나 사서 우리 집의 실내 습도, 그 다음에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꼭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0에서 24도 정도 유지하시면서 상대 습도는 40에서 60% 유지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신축 오피스텔, 저희 집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 신축 입주할 때 보면 창문 하단에
구탱이에 이제 결로 방지를 위한 안내문 뭐 그런 스티커가 붙여 있더라고요. 일단 준공 초기는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따라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준공 초기에는 준공이 한 3, 4년 차 이후보다 실내 상대 습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높아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골조가 마르면서 계속 수분을 내뿜는데 그게 이제 외단열집이라면 내부로 들어오고요. 내단열집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분 다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 초기에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라든지 그런 걸 잘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창문을 열면 춥잖아요. 환기하면 또 기껏 데펴놓은 열 에너지도 다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 신축 오피스텔 가보시면 신축 빌라 중에서도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다 이제 보통 광고할 때 환기장치라고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 보면 환기장치가 있고 그걸 이제 가동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열회수 환기장치, 전열교환기라고 해서 그거를 웬만하면 24시간 동안 계속 가동시키는 게 겨울에는 좋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하나의 필터를 거쳐서 계속 교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습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외부에 있는 건조한 공기가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습기도 계속 교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계속 교환이 되고 더불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교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있으신 집은 반드시 그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물론 장비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의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후진 거라도 하나 있는 게 낫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틀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비단 이제 준공 3, 4년차 이후 지난 집배도 틀어 놓는 게 좋기는 해요. 그 여름 결로는 주로 지하 공간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 일단 여름이 외부가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제습기를 돌려두지 않으면 일단 외부의 습기가 계속 실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내내 일정 깊이 이하는 온도가 12도에서 15도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외부의 습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와서 지하에 있는 차가운 변하지 않는 온도와 만나면 그때 벽면에서 역결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엔 지하 공간을 가지고 계신 집이 있다라고 하면 여름에는 거의 아마 에어컨을 계속 틀어 두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배습기를 계속 돌려주시거나. 그래서 습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축주택에서 다가구 다세대 지으실 분들이나 오피스텔 뭐 그런 거 지어서 신축인데 입주 첫 해에 결로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부분 아마 시공사를 먼저 걸고 넘어지실 거예요.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시공사도 면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설계를 뜯어보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게 설계하자는지 당연히 시공하자는지 그런 걸 먼저 체킹할 텐데 일단 대부분 이제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끊어놨기 때문에 그 결로에 대한 거나 결로로 인한 피해는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동시킴으로써 아마 조금 어느 정도 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 자체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하나 구매하셔서 이제 어디서 외벽면의 온도가 낮아지는지 창문의 온도가 낮아지는지 그리고 우리 집의 습도가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서 최대한 결로가 발생되지 않을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골라서 다이소에 사서 어떻게 하면 요 결로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결로는 가장 중요한 게 차가운 외벽면을 내부의 습한 공기랑 안 만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을 건축으로 좀 치환을 해본다고 하면 기밀한 집이 좋다는 겁니다. 아무리 단열재가 두껍더라도 외풍이 들어오면 말짱 꽝이거든요. 내외부의 열이 서로 섞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외부의 습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집입니다. 예쁜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건축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이소 단열템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